자, 이 국회의원의 딸은 자기 어머니의 인턴이었고요. 이 국회의원의 여동생은 그 언니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얘기입니다. 신병숙 기자. 네. 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3년 전 일인데 지금 공개가 됐군요. 네, 그 2014년 국감 때였는데요. 서영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감 때 되면은 의원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인턴들까지도 막 채용을 하는 일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서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딸이 PPT, 발표라든지 문서 꾸미는 거라든지 일을 정말 또릿또릿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손이 너무 부족해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또 그때 그만뒀던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를 일을 시켰는데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됐다.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평소에 그 원기왕성한 것과 달리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사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채용한 게 아니라 채용하고 봤더니 이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라. 네. 라고 좀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는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인턴들도 월급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액인, 다른 보좌관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봉 단위로 1,761만 원을 인턴들의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게 되고요. 서영교 의원 역시도 그 딸에게 5개월치에 해당하는 봉급을 줬고 네.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문제가 뭐 불거질까봐 우려해서인지 하여튼 나중에 서 의원 개인 후원금으로 썼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5개월간 일을 시켰고 1,700만 원, 연봉이 그 정도니까 한 절반 이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어머니 정치의 후원금으로 줬네요. 네.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자신이 다 일한 비용이잖아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3년 전이었는데요. 그래도 안 하면 더 좋았을 걸 다시 생각하고요. 자, 서영교 의원은 제가 통화했을 때요, 박성부 국장.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3년 전 일인데요. 이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저한테 뒤에 물으시더라고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일단, 자, 나는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좀 있다 그러죠? 지금 이게 이제 본인이 그 딸을 3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아까 우리 네. 본인 오늘 아침에 저렇게 얘기한 걸 보면 네. 본인도 사실은 좀 후회하고 있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그걸 후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따님을 그 인턴으로 시켰는데 그 돈을 그대로 쓰지 않고 네. 말하자면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 이 얘기를 일종의 말하자면 딸의 월급으로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약간 공적인 데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 설명을 듣고 아마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딸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청년을 고용해서 네. 그야말로 어떤 청년 일자리도 요즘 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딸이 아닌 정말 공정하게 어떤 경쟁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인턴을 썼다면 네. 그것은 자신의 정치 후원금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딸을 쓰고 그 돈을 결국 자신의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면 네. 이것은 공적인 세금으로 지출되는 인턴 비용을 네.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다시 비판을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예 객관적으로 저런 의혹이 없는 제3자를 썼다면 네. 그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2, 3년 전 일이거든요.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손수 변호사, 무슨 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인데요. 네.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막바지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당의 한 의원이 이제 그대로 특별한 입법이 없으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이제 살리기 위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법안을 발의한 후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네. 또 소비자 집단 소송 법안 등등을 이제 발의했고 그 법안을 같이 상정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또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폐지하라는 쪽으로 이제 오해를 샀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결국은 다 합해져가지고 반대 세력들이 좀 이제 뭉쳐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림동 서울대학교 앞에 고시촌이 있는 곳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시험을 좀 유지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로스쿨에 다니는 딸이 있는 서영교 의원이 뭔가 이걸 방해했다는 뜻으로 요새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상임위 장면, 법사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6건이 지금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 끌어올려서 논의해 주기를.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 서영교 의원님 의견.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접 상정해서 결론을 맺고 싶은 그런 희망이 참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우리 야당에서 또 3건을 같이 얹어서 논의하자고 우리가 참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상정하기가 좀 어렵다. 안건 상정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입니다. 네. 자, 저 장면을 놓고 서영교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해당 법안의 그런 상정을 막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했던 그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소비자 집단 소송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또는 연장시키기 위한 법안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새누리당의 결정이지 서영교 의원이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9대 국회는 저렇게 자동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지만 네. 20대 국회에 다시 지금 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저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20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법사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논의가 돼서 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혹시라도 이 로스쿨에 입학하는데 스펙 만들기 차원에서 5개월이나 네. 짧은 기간 이 국회 인턴 경험을 쌓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 의원의 딸이 국회 인턴을 마치고 나서 이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지금 재학 중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혹시 이 부모를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계시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몇 달간 일했습니다. 네.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혹시 합격하는데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서영교 의원은 그 대목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서영교의 딸이라고 로스쿨이 뽑겠냐? 더 안 뽑는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따님이 진학할 때 뭐라고 썼는지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서영교 의원은 정부 여당 실력자들 관련해서 이제 추호의 용서가 없는 고강도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최경은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요. 인턴 채용, 그 사람의 공기업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력 실세,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이 시내 정규직 자리를 가졌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4년제. 근데 아직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평한 사회인가요? 일벌백계 해야죠. 철저히 수사해야죠. 그렇죠? 자, 일단 저렇게 이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몇 년 전에는 여동생을 운전하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섰기 때문에 자, 서영교 의원이 앞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게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지 말도록 하는 이 금지 네.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안을 같은 소속 당에 있는 의원은 냈는데 또 그 같은 당에 있는 또 다른 의원은 이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박성국 국장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수리봅니다.